다음 도칙과 벌칙을 합니다. 이제 국토법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1번에 국토법에서 실효나 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 실효나 해제 사유는 항상 중요한 문점이 되죠. 자, 1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해제. 맞습니다. 1번 정답. 그다음 2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실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다. 10년이 아니고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 다음 날 시설 결정이 실효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다. 요거를 장기 미집행. 그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는 효과가 3개. 뭐 있어요? 뒷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효과죠. 두 번째는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으면 특광사원수는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고해야 돼요. 이 보고를 받은 지방회가 해제하세요 권고하면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는데 실효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더라. 실효될 때까지 사업 안 한대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해달라고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지방회 보고, 해제 입안 신청. 이 세 개가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효과가 되죠. 그다음에 3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부터 1년이 아니고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즉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그러면 또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제안해갖고 결정했어요.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5년 내 착수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만 3년, 5년 실효가 2번 나오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있던 거 없어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을 언제 실효?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한시적으로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 묶어두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입니다.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정하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자, 광역계획권은 아예 실효나 해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갖고 승인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 그 다음에 실효사유 하나 더 번째.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거고 좀 신경 써갖고 보라 그랬죠? 실시계획을 실효시켜갖고 사업 안 하는 걸로 확정합니다. 실시계획 실효.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 시행자. 즉 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후에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내 재결 신청 안 하면 다음날 실시계획을 실효시켜갖고 사업 안 하는 걸로 확정하게 되죠. 그 다음 2번, 3번 도시계획위원회는 관심 있으면 보시고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은 볼까요? 28회 때 기출인데 국토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 1번, 2번 시범도시 나오는데 시범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시범단지라고 할 수도 있고 시범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시범도시는 다 누가 지정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5번 지문 그게 정답인데 5번 한번 보면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바꿔라 요구하고 이런 거 없죠. 무조건 틀렸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죠. 그럼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방시장 군수에게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이런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에 국토법에서 허가나 승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옛날 문제인데 1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 고려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옛날 시험에서는 학설, 판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정답 없으면 처리되고, 그래서 요새는 학설, 판례 이런 거 공법에서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법조문만 물어봐도 다 틀리는데 판례까지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요거 한번 따져보면, 그럼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다. 형질 변경은 대표적인 우리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 그럼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신청일 때는 건축법상의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그것도 따져야 되고, 뭐도 따져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그것도 다 심사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일 때는 건축법상의 기준만 고려하면 안 된다. 그다음 2번. 자, 행정청인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만 할 때는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7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출입할 수가 있고요.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 7일 전 통지 플러스 허가.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허가까지 받아야죠. 그다음 3번에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죠. 아니, 자기의 권한을 하급행정처한테 위임하는데 승인받고 위임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해주면 돼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4번에 대도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맞아요. 그럼 지형도면의 작성,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형도면. 기억도 없는 거죠. 지형도면의 작성은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 것을 지형도에다 표시하고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차를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 관리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하는 거냐? 입안한 자가 합니다. 입안한 자. 입안한 자 원칙 특광사무소,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한 자가 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지형도면으로 작성하고요. 그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럼 대도시장은 결정권자니까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시장하고 도지사를 줄여갖고 뭐라고 그러면 돼요? 시도지사 그러면 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도, 시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여기에서는 광역시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갖고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부 장관의 승인. 변경할 때도 똑같다. 변경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6번.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토법에 손실보상 규정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1번 같은 거, 주거지역이 녹지적으로 바뀌어갖고 땅값 떨어졌다. 여기에 대한 보상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해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용도지역 같은 거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모든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2번, 그것만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적인 불이익, 손실을 입혔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죠. 이 보상 누가 해줘야 돼요? 행위자가 보상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그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7번하고 8번 시범 도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 넘어갑니다. 9번. 자, 처분할 때 이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청문사유. 이게 또 작년에 우리 시험에 한 문제. 그럼 청문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하기 앞서갖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청문한다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 개발행위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딱 걸렸어요. 그리고 허가 취소할 수가 있는데 너 왜 거짓말로 허가받았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그거를 청문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청문 사유 우리 국토법에서 딱 3개 규정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딱 3개만 청문 사유로 규정하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 요것도 있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 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법률로 넘어가고 이제 국토법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청문회장 가면 누구도 실토한다. 개도 실토한다. 딱 좀 정확하게 됐는데 이제 토자가 빠져갖고 이제 개도 실 3개만.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또 개자가 또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죠. 허가권자한테 제한하니까 우리한테 청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가 아니죠. 도자가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이제 국토법 다 끝났는데 5만 개 다 헷갈리는 거죠. 특광, 시장, 군수만 수립. 그 중에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럼 승인을 취소하는 거는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청문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그래서 개발 및 완료구역 지정 해제도 관계없고 그래서 딱 요 3개 개, 도, 실 3개만 국토법의 청문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냥 10번에 그 10번 문제가 20회 때 기출 문제인데요. 또 얍삽한 문제죠.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자는 그 3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개발행위허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3천.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데 끝에 개발행위에 착수를 안 했다. 착수를 안 했으면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좀 의식하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래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얍삽한 문제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법 끝.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